네, 오늘 김생 아이들 12월 2강생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 앞서서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장안 3.14 원장을 맡고 있는 양경 원장입니다. 네, 어느새 제가 이곳에서요 10년째 이제 고등관 맡아서 시작을 했고 졸업생을 거의 2,000명 이상 배출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아이들이 자원 결과 내려서 매년 스카 10명 이상 보내고 있고요. 지금도 밖에 한번 보시면 지금 뭐 이번 1학기 끝났죠? 1등급, 2등급 아이들이 한 110명? 1, 2등급 아이들은 거의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러실 거예요. 1, 2등급? 뭐 대단한 건가? 좀 이따 보시면 그게 100명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곧 아시게 될 거예요. 1, 2등급 100명씩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게 정말 상위권에 엄청 몰려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 고등학교가 될 건데 이번 겨울에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등학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오늘 자세하게 준비해놨으니까요. 뭐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인 그러면 김생과 314는 어떤 학원이냐?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학원입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자, 어머니 보시면요. 이게 저희 학원 관리 프로그램이거든요. 중1부터 고등, 초등 같이 들어있죠? 같은 학원이에요. 네, 같은 학원이어서 저희가 아이들의 지금 선생님과 나눴던 상담 내용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중간 1학기 때 몇 점이었구나,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를 지금 저희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왜 관을 분리했냐? 고등부 아이들이 김쌤 수학이라는 이름을 싫어합니다. 고등부 아이들이 약간 초등스러운 느낌이 강하다고 싫어하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고요. 두 번째, 초중과 고등은 일정이 스케줄이 너무 달라요. 저희는 월요일 날 쉬고 주말이 엄청 바쁩니다. 고등학교들이. 반면에 김쌤은 일요일 날 쉬죠. 그러니까 스케줄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아예 반을 분리해서 하고 있고 지금 오셔다 보셨나 모르겠어요. 수능 22, 디데이 22입니다. 3주 뒤에 수능 가요. 그래서 학원이 굉장히 조용해요. 지금 잠깐만 3초만 가만히 있어볼까요? 학원에 사람이 없는 거죠. 학원 전체가 고등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분리가 된 거여서 어머니께서 두 학원이 뭐냐, 어떤 관계냐 그러시면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학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 나중에 입원해도 선생님 우리 잘 모르시죠가 아니고요. 담임 선생님께서 그 전에 했던 상담 내용들 다 보시고 상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걸 왜 다뤄드리냐면요. 지금 고등학교 선택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가 저희 목표는 아니거든요.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 가고 싶은 건데 뉴스에서 고교 학점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막 바뀔 거래요. 그리고 실제로 시행을 하거든요. 내년부터. 근데 정확하게 뉴스에서도 안 알려주고 그냥 한다는 얘기만 해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드릴게요.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해는 사실 부모님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 자녀들은 이걸 반영해서 대학에 가지 않아요. 우리 아이는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기는 합니다. 근데 하는 것과 대학에 반영하는 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그럼 누가 영향을 받냐? 혹시 동생분 중에 중1 아이 일태 있죠? 중1 아이들은 이걸 반영을 해요. 중1 있으면 이걸 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요, 고교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선진국처럼 바꾸겠다 라고 하는 거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뭐냐? 대학교 가면 저희가 수업을 이렇게 하잖아요. 요 수업 들어서 학점 몇 점 맞추죠. 고등학생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듣고 몇 학점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고등학생들이 막 책 들고 막 이동하잖아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입시를 오래 다니는 입장에서 딱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교육부의 의지는 알겠어. 그럼 그걸로 어떻게 대입을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시제도랑 이 제도가 안 맞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현재 입시제도는 9등급을 쓰잖아요. 등급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은 ABC 쓰시지만 고등학교 가시면 ABC도 나옵니다. 성적표에. 대학에는 안 씁니다.
AP 써있지만 대학에서는 그걸 사용을 안 해요. 그럼 대학에서 뭘 쓰냐? 9등급제를 사용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9등급제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긴 게 9등급제라는 건 같은 학년이 같은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선택해서 들어요. 그럼 애들이 이 수업을 10명도 안 들어요. 근데 등급을 매겨야 돼요. 10명도 안 듣는데. 그럼 1등급이 없죠. 그럼 아이들이 그걸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듣겠죠. 그러면 하나만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가 되면 다시 뭐가 또 부활해야 되냐면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게 늘어나면 이게 될 건데 걱정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3년 뒤에 발표가 될 거라서요. 좀 지켜보세요.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이제 공청회가 시작됐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중1 아이가 있다면 좀 유심히 뉴스를 보셔야 되고 현재 우리 아이는 이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딱 정리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됩니다. 우리 아이는. 네. 자, 이게 이제 본인께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걸 왜 해드리냐? 본인께 이걸 알려드릴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이런 교육을 해주는 곳이 학교에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 이건 또 왜 2015예요? 지금 2022년인데 자, 어린이들 걱정하는지 안 해도 되는 게 입시가 자주 바뀌면서요. 욕을 많이 먹어서 교육부가 어떤 얘기를 했냐? 우리가 뭔가 바꿀 때 3년 전에 공지할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공지를 한 거예요. 2015년도에 우리 이렇게 바꿀 거야 라고 했고 그럼 몇 년도에 바뀌었을까요? 2018년도부터 바뀐 거예요. 이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생이 한번 나왔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육과정 개편이 교과라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죠. 수학, 과학, 영어 이런 거. 근데 이 과목이 보통 교과랑 전문 교과로 나눠집니다. 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전문 교과는 모르셔도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할 일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했던 사항이 없고요. 그럼 보통 교과가 나눠지는데 다시 공통 과목 선택 과목인데 장모님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으세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육 선진화 방안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문이과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가시면 문과이과라는 말이 아예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과목만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사회를, 내가 원하면 과학을. 그런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저희가 문이과가 있을 때 그걸 언제 결정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럼 고1 때는 그거 결정 안 했었죠? 그러면 감이 오세요? 그런 거 없이 공통으로 듣는 과목이죠? 몇 학년 때 듣는 걸까요? 1학년. 그렇죠. 그거예요. 공통 과목 1학년 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 이제 2학년부터 아까 말했죠? 문이과 없으니까 너가 원하는 수업을 들어라 해요. 그래서 선택이 가능해요.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럼 선택 과목이 나눠집니다.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이것도 막 이제 고2 때 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차이를 모르세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것부터 할게요. 진로 선택. 진로. 이것은 아이의 직업 선택하는 거죠. 진로 선택은 직업 선택하는 거거든요. 즉, 이 과목은 직업 선택에 필요한 과목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분해야 되냐? 이 과목은 직업 선택을 하는데 잔인하게 9등급제를 하면 애들 입장에서 나 그냥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왜 등급 매겨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9등급을 안 하고 ABC로 매겨요. 요건 ABC로 매겨요. 근데 알아두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형님. 이건 ABC로 매깁니다. 편하게 들으라고. 그럼 ABC니까 한 30% 넘어도 다 1등급이에요. A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A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좀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은 9등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진학, 대학에서 필요한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의 용어가 조금씩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런 걸 하는구나. 왜 그러냐면요.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서 2학기가 되면 갑자기 학교에 뭘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래요. 과목 고르래. 이게 뭐야? 근데 이게 많이 돼요. 근데 그 전에 안 알려줘요. 아무도. 그리고 이 두 개가 매기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도 안 알려줘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정도. 되셨죠? 자, 요게 이제 과목이세요. 자, 잠깐만 보고 갈게요. 여기 있는 과목, 요 앞에가 이제 공통이에요.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게 고1 때 배우는 거예요. 깔끔하죠?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 과학입니다. 요게 1학기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학년 오면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옛날 문과 애들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나는 한국지 듣고 싶어. 이렇게 골라 들으면 이걸 들으면 옛날 문과처럼 수업을 듣는 거예요. 나는 과학 들을래. 그러면 이과처럼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과의 차이점. 옛날에는 문과 이과가 분리가 되면 이과끼리 수학 시험 따로 보고 문과끼리 따로 봤죠. 영어도 따로 하기로 했거든요. 지금은 문과 이과 구분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시험을 같이 봐요. 수학도 같이 봐요. 그럼 누가 유리할까요? 수학 잘하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옛날 문과 따로 시험 봤다. 문과 등수 있다고 해서 따로 매겼거든요.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문이과라는 게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 잘하는 애들이 등급이 떨어져요. 그리고 영어도 같이 봐요. 수학 국어니까.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요즘에 트렌드가요. 요즘 고등학교 애들은 문과 쪽 많이 갈 것 같아서 이과 쪽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과죠. 왜? 취업 때문에. 다 이과로 가요. 상위권이 거의 다 이과로 가요. 그러니까 거기가 팍 터져요. 오히려 사회 과목 내신 따기가 쉽고요. 과학 과목 내신 따기가 어려워요. 그런 일이 실제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점 이제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과학도요, 원 과목이 있어요. 물리원, 화원 이렇게요. 그냥 투 과목이 있거든요. 다, 그죠? 다 했었습니다. 그죠? 원, 투 과목.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보세요, 어머님. 원 과목은 고2 때 배우거든요. 일반 선택 9등급제예요. 투 과목은 진로 선택 고3 때 배우고 ABC예요. 자, 무슨 얘기냐? 고2 때까지는 등급을 매겨요. 고3이 되면 등급을 안 매겨요. 그럼 우리 아이는 내신을 3학년 때는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죠. 내신이 거의 언제 끝난다? 고1, 고2 때 거의 끝나요. 고3 때 뒤집어야지? 아니, 고1, 고2가 거의 내신 끝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고1, 고2에서 거의 내신이 마무리가 됩니다. 대다수는. 고3 때 뒤집기는 매우 힘드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사실 가자마자 첫 1년, 2년이 중요해요. 고3 때 잘하자는 수능이에요, 사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이구나 정도에, 이게 보이가 나와 있죠, 아니? 2학년, 3학년 때부터 듣는 과목. 이렇게 됐다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도 보여드릴게요. 국어, 영어는 거의 똑같아요. 참 구분하시면 되고. 수학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수학 상하하고 있죠. 그것도 설명 좀 해드릴게요. 수학 상하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수학 상하라는 건 없어요. 그냥 수학이에요. 근데 책이 다 수학 상하로 되어 있는데요? 상하가 없고요. 그냥 수학인데 책이 너무 두꺼워지니까 출판사에서 반을 쪼개서 파는 거예요. 책 2권을 파는 거예요, 어머니. 그냥 책이 한 권입니다. 고1 때 배우는 게 수학이고요. 고2 때 수학 1, 2를 배워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제 고3 때 배우는 거고, 선택 과목 이런 건데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내신 들어간, 등급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거는 ABC 등급 들어가는 수학이죠. 세상에 내년부터 인공지능 수학이 생긴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저도 본 적이 없는 과목이에요. 누가 어떻게 가르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 하나 보이시죠? 기하. 기하 벡터로 왔다. 벡터 있죠. 벡터 과목이 실은 진로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ABC거든요. 어떤 일이 생기냐? 기하는 어머니 목을 매서 진로를 빼실 필요가 없어요. ABC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되게 쉽게 해요. 그리고 저희도 수업을 깔아보면 애들이 좀 듣다가 선생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이건 안 해요. 자기 혼자 알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빠졌고 결국 요 과목들이 등급이 들어간다 정도는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또 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자, 요 과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수학 교육, 수학 1, 2 이렇게. 자, 그럼 이 중에 수능 보는 과목은 뭐죠? 수학에서 수능 보는 과목?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말씀이고요.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수학 과목은요, 수능을 안 보죠. 수능 과목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 안 들어갑니다. 그럼 수능은 수학 1이 11문제, 수학 2가 11문제, 나머지 과목 이 3개 중에 선택해서 8문제. 그러니까 여기 게 메인인 거예요. 즉, 우리 애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은 수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1 때 배우는 수능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좀 안 나온다고 해도
수능 준비하는데 다시 2학년 때 또 기회가 온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고2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은 고1 때 기초를 잘 다져서 고2 때 빛이 발해야 돼요. 그래서 고1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습관도 잡고 기회를 만들고 고2 때 딱 치고 올라갈 수 있으면 그 정도 살짝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거 잘 안 알려주셔서 한번 짚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중1부터 들어갑니다. 중1부터 들어가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뭐 이제 둘째이신 분들은 이미 겪어보셨을 거고 등급 다 받아보셨고 그리고 첫째인 분들 계시니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중학교 전강 애들 보죠? 다 잘해야 되고 평균 매기고 그 다음에 한 3주, 2주 해줘 애들 열심히 다 외워버립니다. 그리고 일단 다 외우면 됩니다. 다 외우면 애들이 자, 이럴 수 있는 일 알려드릴게요. 교육의 목표가 달라요. 중학교의 목표는요,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다 100점 맞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시험이에요. 잘하고 있구나 아닌가. 고등학교 시험 목표는 뭘까요?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시험이 아니죠. 냉정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줄 세우는 시험입니다. 등수를 매기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다 잡으면 안 돼요. 다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험이 어려워지죠. 지금은 잘했네, 잘했어 90점 이거지만 고등학교 시험 다 90점이 나오면 항의가 옵니다. 지금 이게 뭐냐고 변별력 없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중학교는 생활체육이에요. 재밌게 즐겁게 승부 따위 괜찮아 오늘 즐거웠어 이게 중요하죠. 근데 고등학교는 승패를 따지죠. 이겼냐 졌냐 너 몇 등이냐 따지고 너 몇 승 몇 패 이걸 물어보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시험이 왜 이래 이렇게 돼요. 그 전까지는 외우면 다 나왔던 이유가 선생님이 꼬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공부한 거 맞았는지 확인을 해요. 고등학교 시험은요 그렇게 내는데 다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꽈요. 틀리게 합니다. 거기서 애들이 뭘 느끼냐? 엄마 나 열심히 했는데 망했어. 진짜 열심히 했는데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중학교 생각하는 거예요. 중학교처럼 정직하게 문제를 낼거다. 그거를 빨리 깨닫는 애들이 잘 적응하고요. 계속 중학교에서 못 벗어나고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계속 이렇게 생각하던 애들은 계속 거기서 머무르고 좌절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부모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 가장 큰 달라지는 점은 전과목이 아니죠? 5과목입니다. 어머니. 대학에서는 전과목 성적을 받지 않아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 5개 성적만 받아요. 그러니까 전과목이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여기에서 학교 따라서 또 이 5개를 4개 받는 학교도 있고 3개 받는 학교도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가 잘하는 과목은 계속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과 쪽 갈 거면 사회를 안 하겠죠? 이제 계속 과학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과목들. 그래서 자, 이거 잠깐 보시면요. 이제 이걸 왜 제가 설명해 드리냐? 이번 겨울에 뭘 해야 할지 명확해지죠. 대다수의 최상위권 아이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영수 그리고 이과 쪽 아이들은 과학. 왜냐면 그 3개가 되면 그 3개가 돼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뭐 하면 돼요? 국어랑 영어만 외우는 거 하면 되죠? 그 3과목을 내가 잘하고 갔어요. 이미 준비를 해서 갔어. 그러면 한 달 동안 국어랑 영어만 외워서 잘 보면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최상위권들이 하는 패턴이에요. 암기 과목은 시험 전에 하고 이해해야 되는 과목은 미리 해서 가요. 그리고 암기를 그 대신 가죠. 다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과목을 준비하는 방식도 달라져요. 그리고 수학 같은 거 가장 설명해드리자면요. 우리 아이가 지금 보는 시험 범위가 2단원, 좀 많으면 3단원이거든요. 그리고 막 중간 안 보고 기말만 보고 그랬죠. 고등학교는 중간만 기말만 보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다 봅니다. 두 번째, 2달에 한 번씩 보는데 시험 범위가 5단원씩 됩니다. 2달에 한 번 보는데 5단원씩 돼요. 우리 아이는 6개월에 한 번 보는데 3단원이에요. 범위가 급이 달라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어느 정도 보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러면 아니 뭐 내신들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요? 만만치가 않아요. 시험이 어려워졌어요. 좀 이따 다시 나서. 그 다음에 9등급제. 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볍게 해드렸고, 자 이게 이제 등급에 대한 건데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살짝만 짚고 가드릴게요. 왜? 이것도 설명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학부모님이라면 이걸 모르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년에 아이가 첫 성적표를 갖고 왔을 때 어머니 모르셔갖고 야 이게 어떻게 보는 거야? 그럼 아이가 엄마 그냥 나쁘지 않아 이렇게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돼요. 아, 그런 거야? 그죠? 왜냐하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게, 자 보겠습니다. 9등급제에서요 기본적으로 이 등급제는 전교 등수를 갖고 쪼개는 거거든요. 전교 등수로. 그래서 중간고사 하고 등급, 기말고사 등급 이런 게 아니고요. 한 학기 한 번만 발표를 해요. 그래서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지필이 40% 합쳐서 총 매긴 다음에 줄 세우고 딱 끊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좀 못 받아서 기말 때 뒤집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남학생들 중에 준비 안 했다가 수행평가 깎여가지고 망할 게 있거든요. 아니 미리 말씀드릴게요. 수행평가 깎이면 등급은 날쌘 겁니다. 이유가 뭐냐? 잘 보세요. 지필이 100점이 30점으로 바뀌죠. 100점 30점 바뀌어요. 수행평가 4점이 깎였어요. 자, 100점이 30점으로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3배가 이렇게 좀 더 줄죠. 근데 내가 수행평가 4점이 깎였어요. 그럼 지필 12점이랑 똑같은 효과가 나요. 그냥 과제 내려는 거 앉아서 4점 깎이면 시험 점수 12점 이상 뒤집어야돼요. 그죠? 근데 그런 걸 하는 남학생들이 있어요. 하하하 웃어요. 엄마 까먹었어. 그래서 야 너 그거 올리면 한 달 내내 고생해야 돼. 야 하루만 고생하면 될 걸 안 해갖고 그거는 우리 나중에 꼭 알고 계려면 지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나중에 끊을 때 1등급이 상위 4%, 2등급이 상위 11%. 그러면 2등급은 4%부터 11%까지겠죠. 그 구간이 몇 프로가 돼요? 7%. 그 다음에 3등급은 23%, 4등급은 40%. 여기까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4, 11, 23, 40. 그럼 그 밑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의 성적이 이게 많이 나오면 좋지 않아요. 여기 많이 나오면 우리 아이가 집에서 학교 다니기 힘들어요.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여기까지 끊으면 그래도 통학은 돼요. 근데 요 숫자가 많이 나오면 좀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게 참 감이 안 오세요. 아, 1등급 뭐 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자, 전교 등수랑 감이 잘 안 오시거든요. 요즘 학교에 250명밖에 안 돼요. 그럼 전교 1등급이 1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27등까지잖아요. 17명이죠. 10명, 17명. 근데 감이 안 오시니까 반으로 바꿀게요. 반으로. 반에 24명 있어요. 그죠, 요즘에? 그러면 0.04, 그러니까 4%니까 0.96명. 한 반에 1등급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1등급 맡겨주세요라는 얘기는 반 1등 해달라고 하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2등급은 좀 할만하죠? 2.64명. 그럼 1등급 뺐어요. 1등급 하면 빼니까 2등이랑 2.6등. 잘하는 반은 2명. 못하는 반은 1명. 1등급 1명, 2등급 1명의 반이 많죠. 그러니까 2등급도 쉽지가 않아요. 반 2등 해야 2등급이에요. 어머님들이 2등급 맡겨주세요라는 얘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님께 어머님 저희가 1, 2등급이 100명이 넘어요. 그러면 뭐 그게 대수인가? 네, 지금 반에서 1, 2등 얘기한 겁니다. 저희 지금 반에서 1, 2등이 100명이 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등급이 남의 아이 등급 볼 때 되게 쉽거든요. 아, 뭐 3등급 그렇구나. 근데 우리 아이 따져보시면 와, 장난 아니다. 그러면 3등급은 쉽죠? 5.5등까지예요. 그럼 아까 빼면 3등급, 4등급, 5등급. 3, 4, 5등이죠? 3, 4, 5등. 한 3명밖에 안 되겠다. 그나마. 근데 어머니들 보세요. 요 2등급과 3등급을 섞어서 받았어요, 우리 아이가. 그럼 한 2등급, 3등급 섞여놓으면 한 2.5등급 나오겠죠? 2.5등급 나오면 어디 갈 것 같으세요? 어머니 말고 있는 학교 못 가세요. 어머니 생각하시는 학교, 뭐
중대, 못 갑니다. 2.5등급 나오시면 추천해드리는 게 뭐 세종대나 아니면 좀 안정적으로 가자. 한 2.7등급 한 단국대 이런 추천해드려요. 자, 왜 이걸 말씀드리냐? 저희가 애들 왜 시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드립니다. 안 시키면 정말 답이 없어요. 중학교처럼 애들이 편하게 하면요.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저는 어머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요즘 아이들이 제가 좀 놀란 건 견디는 힘이 너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나와버려요. 그걸 좀 참고 견뎌야 되는데 힘들면 그냥 안 해라는 애들이 많아졌어요. 전 그게 사실 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대학교 끝이 아니잖아요. 그 뒤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일을 경험할 텐데 때로는 좀 하기 싫고 견디기 좀 힘들어도 참아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게 뭐냐? 이걸 잘해서 뭐해요? 난 유튜브 할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래요. 유튜버는 하면 잘 될 것 같지? 네가 그거 하기만 하면 막 성공할 것 같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상황이. 4등급까지가 이제 3, 4등급 섞여서 나와서 한 3.5등급 넘으면 경기대 가거든요. 3.5등급만 경기대 가, 3.2등급 이런 데가. 그럼 고개 등수 보세요. 그쵸. 10등 내외 정도 들어야 경기대 갑니다. 그래야 이제 제가 통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4, 5등급 섞여서 나오면 이제 천왕권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천안 단대, 남서울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천향대. 그게 이제 10등권. 여기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학교에서도 말씀드릴게요. 여기 넘어간 애들은요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시험이 되면 표정이 밝아요. 왜? 빨리 끝나니까 놀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여기서부터 점수대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수학이 여기는 90점, 80점대예요. 여기는 40점대예요. 그러니까 이 등급이 하나 잘 찍으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하루 막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그날 좀 잘 찍으면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 날인데 나올 때만 막 신나서 막 뛰어가요. 놀러 가요. 이제 그런 많이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요. 아이들도 옛날처럼 그냥 이거 아니면 살게요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뭐 안 되면 알지. 진짜 애들이 그래요. 그냥 안 되면 뭐든 먹고 살겠지. 한편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이들 보고 있으면 너무 세상을 쉽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4, 11, 23, 40은 고등학교 부모님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할 숫자들이에요. 4, 11, 23, 40. 왜 그러냐? 나중에 성적표가 나왔을 때 중간고사 등급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딱 계산해 보셔야 돼요. 내가 3등급, 4등급에 걸쳐 있구나. 몇 명만 제끼면 3등급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아는 부모님은 야, 우리 조금만 열심히 해서 5명 올라가 보자. 그럼 아이가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야 이게 뭐야 점수가 이거. 야 어머니 점수는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평균 같은 걸 매기질 않아요 고등학교. 근데 점수 보고 얘기를 하네.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엄마 너무 힘든다. 진짜로 학부모님 아이 보시면요 애들이 엄마랑 상의를 안 해요. 진짜 팩트입니다. 엄마 내가 하나 살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와 대화가 될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이랑 얘기가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얘 좀 이따 나오는데 생기부에 보면 뭐 창체 세트, 엄마 세트 준비하래. 세트이 뭐야? 네, 그러면 아이가 알았어 내가 할게. 그거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나중에. 알아야 될 게 많으시다. 자 그리고 이제 등급제 이해인데요. 이거 잘 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전교생 250명의 학교예요. A라는 학교는요, 학생은 국어가 1등, 전교 1등, 영어가 전교 11등, 수학이 전교 1등이에요. B는 10등, 10등, 10등 했어요. 중학교 방식이면 누가 훨씬 잘했나요? A가 훨씬 잘했죠? 네. 등수 다 뒤집었죠? 요거는 1등 차이 나고. 자, 고등학교 방식으로 갑니다. 등급 매기죠? 250명이니까 1등급은 10등까지죠. 얘는 1등, 2등급, 1등급이죠. 밑에는 5등급이에요. 얘가 민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시면 힘들어져요. 전교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필요가 없어요. 10등까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 11, 최악이 뭐겠어요? 11, 11, 11 최악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다 2등급이에요. 그냥 2등급이에요. 이걸 이해할,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몇 등 올라오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 여기 2명만 지키면 되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점수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시고, 아, 그런 거야? 어머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원장님, 1등 1등급이랑 10등 1등급 구분 안 해요? 최상위권 대학은 해요. 연대만 스카이 이런 데는. 나머지 대학 구분 안 해요. 그럼 우리 목표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그 라인을 어떻게 걸쳐보자.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10등 10. 이게 정말 잘한 거예요. 성공한 시험이죠? 해냈다. 어떻게 걸친 거죠? 이런 식의 연습.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밸런스가 중요하죠. 자, 최악 케이스 이겁니다. 원장님, 우리는 수학만 하고 영어 같은 거 안 해요. 왜요?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싫대요. 수학은 막 2, 영어는 4. 그럼 합치면 3이자. 그럼 수학 2가 별로 빛을 발하지? 밸런스를 적게 맞춰요. 주요 과목. 제가 말씀드렸죠? 국어, 영어, 수학, 이과생이 많은 과학 이런 게. 사회는 필요 없는 학교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회를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라도 잘하라고 하죠. 그럼 엄마, 일본어 기술은 괜찮아. 이거라도 잘하자. 우리 지금 일본 할 때가 아니다. 맞죠? 그래서 그 과목에 집중시키셔야 되고 이번 겨울에도 그쪽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보내요. 되셨나요? 자, 대입전형이 이해인데요. 자, 이거는 제가,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는 보여드리면 어머니들이 매우 한숨을 쉬세요. 우리나라의 이제 대학 정원인데 스카이가 1,500명이거든요. 입시를 치면 한 45만 명 정도 돼요. 45만 명 중에 10,000명 정도가 스카이를 가요. 그러면 10,000명? 많은 건가요? 여기서 한 4,000명, 3,000, 4,000명 정도 재수생이 가져가고요. 그럼 한 7,000명 정도를 고등학생이 가져가는데 전국의 고등학교가 2,000개 정도 돼요. 그럼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한 전교 3등을 해야 웬만큼 가겠구나. 네, 그게 거의 정답입니다. 지금 일반고에서 한 전교 3등 정도 들어가면 스카이 갑니다. 수일고등, 조원고등 다 갑니다. 그게 객관적인 팩트를 따진 거고요. 그럼 이제 첫 내려가기 계속 내려갑니다. 자, 그럼 내려가고 7,600명. 자, 저희는 대사서 여기를 가고 싶어 하거든요. 인원 딱 보시면 35,000명이에요. 제가 4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죠? 여기까지 거의 대략 한 1점 후반대 등급. 2등급보다 잘 나와야 여기 갈 수가 있어요. 제가 2등급 봐서 몇 등이라고 했죠? 2.5, 2.6등. 여기 가려면 반에서 한 2등 정도 해야 돼요. 자, 이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아이가 못해서 이걸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치열해요. 그 반에서 두세 명 빼면 못 가야 돼요. 아직 우리 아이 고등학교 나가는 이런 분이 아니 편하게 들으셔도 되세요. 그죠? 오늘 그냥 말씀드리는 게 우리 아이가 그냥 좀 준비가 필요한 시점은 맞죠. 아이가 힘들다고 안 시키시면요 나중에 돌아올 수 없이 막 걸려요. 근데 아이들이 그 힘들어하는 건 그냥 하기가 싫은 게 많아요. 지금까지 코로나 2년 버티면서 이제 그런 게 너무 안 해왔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해요. 자, 요거는 이제 보니까 요거를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요걸 이해하셔야 좀 이따 고등학교 선택할 때 와닿아요. 자, 오늘 여기서 시간을 쓰겠습니다. 요게 이제 현재 입시제도고요. 요거는 우리 아이가 고3 졸업할 때까지 안 변합니다. 확정이에요, 확정. 요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드리면 어머니들 막 이걸 외우세요. 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거 외우지 않고도 머릿속에 들어가서 정리해 드릴게요. 외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입시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요. 수시 정시란 말을 빨리 지울게요. 머릿속에서요. 수시 정시를 기억하지 마세요. 전기, 후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전기, 후기입니다. 그러면 전기, 후기가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 그 기준에 누가 있냐면 수능이 있는 거예요. 수능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런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전기, 후기, 가운데 수능이 있습니다. 그럼 너무나 쉬워요, 어머님. 수능 이후에 뽑으니까 수능으로 뽑는 게 맞죠. 그리고 전기, 후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전기에서 입시를 치릅니다. 그죠? 떨어진 데 국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에서 한 군데라도 붙으면 입시 끝. 그럼 어머님만 그러세요. 전화 안 받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될까요? 합격했는데 전화 안 받아도 저 떨어졌는데요? 안 먹히죠? 우리나라는 대학 관련돼가지고 전상은 남겨 있어요. 얘가 합격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으면 정시를 가면 양쪽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한 군데라도 합격이 발표가 되면 그걸로 입시는 끝나는 거예요. 전기가. 그리고 나는 수시에서 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정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다 떨어져 정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분리가 돼 있죠. 아셨나요? 그리고 여기는 원서를 수능 전에 쓰죠. 여기는 12월에서 1월이니까 수능 뒤에 쓰죠. 간단하죠. 다시 수시와 정시 기준은 무조건 수능이에요. 그리고 수능 뒤에 보니까 수능을 뽑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알려드릴게요. 수능만 잘 보면 돼요. 네. 대다수가 내신을 아예 반영을 안 해요. 내신을 그냥 아예 반영을 안 하고 우리의 생기를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활동이 아예 없어. 내신이 9등급이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시는 수능으로 하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고1, 고2 때 했는데 비교를 해봤어요. 내신과 수능과 수능을 비교해봤어요. 수능도 잘 나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이 뭘로 가겠어요? 야, 너 정시 가자. 이렇게. 선택이 안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수시는 어떻게 보냐 보여드릴게요. 자, 수능이 아니니까 수능 외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자료를 써야겠죠? 그래서 학생부를 쓰는데 원래는 교과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지금 분세대과 가실 때는 다 교과밖에 없었어요. 내신 가지고. 근데 원래 이거밖에 없었는데 대학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별론데? 왜? 야, 너 1등급이고 너 1등급이지. 네. 근데 너는 강남 1등급이고 너는 저 지방 1등급이잖아. 이게 어떻게 같아? 대학들이 2등급을 안 믿죠. 야, 얘가 훨씬 힘들게 1등급 땄잖아. 넌 쉽게 땄고. 이게 어떻게 같아? 그러니까 이제 대학들이 뭐라 하죠? 내가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못 믿겠어? 알았어. 그러면 장치를 붙이자. 너네한테가 쉬울 수 있으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붙이자. 그럼 객관적 기준이 뭔데? 전국에 다 보는 거. 수능을 붙이자. 그래서 수능 최저가 보는 거예요. 너 그거 통과하면 받아줄게. 우리 학교에선 이 정도 등급 되면 받을 거야. 네 내신을 못 믿겠어. 그게 수능 최저예요. 그래서 이게 붙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붙였는데도 대학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하죠? 좋은 제도가 있다. 미국에 이렇게 입학사정관이라서 대학들이 애들 막 활동 보는 제도가 있다. 라고 해서 그걸 갖고 들어왔죠. 입학사정관제를 갖고 들어왔었죠. 그리고는 그 입학사정관제가 종합제도를 바뀐 겁니다. 이건 뭐냐? 상위권 대학들이 학교 내신만 갖고 뽑기가 안 좋으니까 뭐 하죠? 활동한 건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너 무슨 활동했어? 동아리? 뭐 했어? 뭐 했어? 다 갖고 와. 자, 그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머님. 종합은 그러면 종합 전형을 많이 뽑는 학교는 상위권 대학일까요? 하위권 대학일까요? 당연히 상위권 대학. 왠가 보세요. 자, 어머니 보세요. 우리 아이가 그럽니다. 엄마, 나 활동 열심히 준비할 거야. 그래서 어디 가려고? 나 호소대 갈 건데. 어머니, 3년 내내 활동해서 호소대 간다고 합니다. 애들이 그 말이 돼요? 안 하겠죠. 자, 보세요. 지방에 있는 학교가 서류랑 뭐다 준비하고 해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말할까? 안 가. 그죠? 야, 니네 학교 그렇게 탐나지 않는데 뭘 준비해오래? 안 가요, 애들이. 즉, 이 종합은 어떤 학교에서 많이 뽑는다? 위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 많이 뽑아요. 상위권 대학. 우리말은 한 16개 대학 있죠. 그쪽이 많이 뽑고요. 경기권과 천안권만 가도 거의 없어요. 90%가 교과를 뽑아요. 그래서 이 둘은 명확하게 분리가 됩니다. 모든 학교가 다 똑같이 뽑는 게 아니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종합은 활동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감이 오셔야 될 거예요. 종합이 잘 되는 아이, 첫 번째, 매우 적극적이다. 선생님이 가만히 계셔도 우리 아이가 뛰어가서 선생님 하고 막 하는 애들. 그쵸? 선생님 막 잘 친해주고 애들 막 동아리 모으고 그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아무래도 열심히 움직이니까 괜찮죠. 근데 우리 애는 되게 조용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라 그러면 야, 왜 안 갔어? 선생님이 바빠 보였어. 이러고 오는 애들 있어요. 이런 아이들 종합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아이가 눈에 띄어야 써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성향을 잘 보세요. 아, 우리 아이는 요거는 좀, 그리고 진로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호기심도 많고. 우리 애 이런 거 있죠. 난 하고 싶은 거 없어. 그런 애는 이거 쉽지 않아요. 난 관심 있는 거 없는데. 근데 애가 좀 호기심도 많고 적극적인 애들은 유리하죠. 그래서 자, 왜 이 말씀 드리냐? 우리 애가 이런 성향이라면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할 기회는 날 거고요. 우리 애는 이런 거 없고 그냥 엉덩이만 무거워.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향에 맞춰서 준비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이렇게. 자, 정리되죠. 보세요. 수시와 정시, 전기, 후기 따르죠? 기준에 누가 있다? 수능. 수능 뒤에 보니까 수능으로 뽑아요. 그죠? 수능 앞에 보니까 내신 학생부로 뽑죠? 원래는 교과로 뽑았습니다. 이제 내신만 갖고. 그런 학교가 있고, 근데 못 믿겠어? 수능 표절 붙인 겁니다. 야,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다 갖고 와. 좋아. 다 갖고 와야 되니까 상위권 대학.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시면,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 이제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잘하면 갈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갈 때 요 셋 중에 하나를 잘하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 9등급 잘 나오거나 수능 잘하거나 연수리. 자, 그러면 이제 뭐를 짚어드릴 거냐? 이 둘은 무엇이 다르냐? 어머니 잘 보셔야 됩니다. 수능은 전국에 있는 애가 오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객관적 실력이 다 오픈되죠. 35만 명이, 40만 명이 오거든요. 우리의 실력이 그냥 그대로 오픈돼요. 뒤집을 방법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근데 내신 잘 보세요. 내신 누가 보죠? 학교 애들만 보죠. 그럼 이건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갔냐에 따라서 등수가 바뀌죠. 다시 한번, 요거는 학교 선택에 따라 등급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 보여요. 요건 우리의 선택에 따라 바꿀 수 있어요. 요건 실력 갖고 하는 것이 저희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직 구분이 되세요 이제? 논술은 요즘에 트렌드가 애들이 열심히 안 해요. 언급 안 할게요, 우리. 저희한테 지금 언급을. 자, 요게 이제 요거를 이제 이해가 되시면 많이 오늘 배우신 거세요. 자, 뉴스에서 보셨나요 혹시? 우리나라의 대학의 전체 정원의 40%가 정시다. 이런 거 혹시 본 적 보시구나. 네, 중학생이라고 하니. 자, 뉴스에 나왔었어요. 이제 내년부터 전체 정원의 40% 정시보다 뉴스가 엄청 나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전문가로서 무슨 얘기 들었냐?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거짓말이에요. 40% 맞긴 맞아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거짓말이라면서요. 거짓말이에요. 전체를 보면 40%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40%인데요? 우리나라의 상위 16개 대학만 40%예요. 이 얘기를 절대 뉴스에서 안 해요. 자, 설명해 드립니다. 잘 보세요. 이제 오늘 이거 이해하시고 가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상위권 대학은 교과 전형 안 된다고 그랬죠? 많이 안 뽑아요. 상위권 16개 대학은. 반면에 종합은 왕창 뽑죠. 그리고 이걸로만 뽑을 수 없으니까 수능도 많이 뽑아요. 왜? 수능 잘한다는 건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 두 군데로 80% 이상 뽑아버리죠. 즉, 우리 아이가 상위권 대학을 꿈꾼다면 수능을 잘하거나 아니 내신 좋아야 돼요. 아니 활동을 하거나. 그렇죠? 근데 연인도 오해하신 게 있어요. 이거 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신이 잘 나오는 활동이에요. 내신이 안 좋은데 활동하면 아웃이에요. 우리가 3등급인데 아웃이에요. 옛날에 뽑아줬어요. 기억나세요? 얘는 곤충 박사, 얘는 무슨 박사, 새 박사에서 막 뽑아줬었잖아요. 그게 입학 사정관. 그리고 대학교 추적을 해봤어요. 그런 애들 뽑았던 거. 근데 그렇게 막 새 박사, 곤충 박사 뽑아놨더니 대학 수를 못 따라가요. 정규 고과를 못 따라가요. 그런 애들이 막 자퇴하고 이러니까 아, 이게 환상이구나. 그래갖고 대학들이 내신 무조건 가요. 그러니까 내신 안 나오면 종합이고 다 끝이에요. 그럼 무슨 차이예요? 여기가 2등급이면 여기는 2.5등급, 3등급에 받아주는 거지. 그 뜻이지 여기 2등급, 얘는 4, 5등급 이런 뜻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낮아져도 넌 활동했으니까 뽑아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이 무조건 나와요. 근데 제가 뭐라 하죠? 내신은 학교 선택이 중요하다.
네. 제가 이제 왜 이 시간을 설명하지 아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곳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걸 해드리는 게 고3을 매년 저는 MC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걸 알려드려야 됩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제 중위권 가면 교과가 늘죠. 그리고 활동 종합이 좀 줄고 정시 줄어요. 자, 그 하위권, 여기 이제 한 30권권 되거든요. 교과가 확 늘죠. 왜 그럴까요? 이게 왜 확 줄까요? 학교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죠. 서류 다 챙겨와! 싫은데? 그쵸? 애들이 안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내신만 뽑을 거야. 후보 뽑자. 그럼 보세요 형님, 요거보다 더 내려가면 천왕권이면 이거는 더 줄고 이거는 더 늘죠. 심지어 현실 알려드릴게요. 천안에 있는 호소대 같은 대학도 있어요. 호소대는 되게 유명한 대학이에요. 크고 천안에. 근데 요즘 뉴스 보셨죠? 지방대학들이 망해가고 있다. 그럼 지방대학들은 잘 보세요. 애들이 안 오죠.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호소대 총장이면 수시를 뽑으려고 하시겠어요? 정시를 뽑으려고 하시겠어요? 수시를 뽑으려고 하겠죠. 왜? 정시를 뽑다 내가 못 뽑으면 어떡해요? 수시로 90% 뽑아요. 수시를 뭘로 뽑으면 내신으로.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 내신이 안 나와도 내신으로 대학을 보내셔야 돼요. 왜 그렇죠? 내신이 안 나오니까 내신들을 많이 뽑는 대학을 가야 되니까 내신을 써야 돼요. 제 말 이해되세요? 내신이 안 좋으니까 내신을 쓰는 대학으로 보내셔야 돼요. 이런 아이러니가 생겨요. 자, 우리 아이가 이거 월등하지 않다면 내신 잘 따는 학교가 좋아요. 어머님. 다시 한번, 우리 아이가 굉장히 뛰어난 아이가 아니라면 가급적 내신 잘 딸 수 있는 학교가 좋아요. 가서 열심히 하겠지. 이제 모험인데 어머님, 참고로 그 도박은 많이들 실패하셨습니다. 많이들 실패하셨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열심히 뒤집을 거다 라는 애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으신 도박일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가 3, 4등급, 반에서 한 5등? 그 정도 예상된다면 그거를 가급적 3등이나 할 수 있는 학교 가는 게 유리한 거고, 안 되더라도 그 내신을 계속 끝까지 유지해서 잘 나오고 유지하셔야 돼요. 그게 대학의 현실입니다. 네, 뉴스 안 나오는 것도 많이 설명드리죠. 요게 진짜 뉴스에 전혀 안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걸 애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애들이 이거 하면요 졸아요. 아니, 남 얘기처럼 들어요. 자, 아이가 머리를 쥐어 쓰고 있는데요. 어머님. 자, 이제 이것도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12월에 올 겁니다. 근데 벌써 7월에도 9월에도 이들이 왔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요. 아이들이 올 때는 막 숙제 많네 막 그래요. 올 때. 근데 좀 잘 다닙니다. 잘 다니고요. 애들이 꿍시렁 돼요. 뭐 어쩌고. 근데 되게 웃긴 건 꿍시렁 되면서 다 다녀요. 내 친구한테 오지 마. 야 숙제 많아. 되게 웃겨. 지는 다니면서 오지 말라 그래요. 지는 다니면서 오지 말라 그래요. 어머니, 이게 뭔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뭔가 바뀌면 싫어해요. 그리고 숙제 많으면 무조건 싫어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한 1, 2주만 지나면 그게 기준이 되면서 원래 그런 것이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금방 적응해요. 그냥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친구들이 다 하면 지도 합니다. 그게 기준이 돼요. 이번 겨울에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강도를 높일 거예요. 그럼 애가 와서 그러겠죠. 엄마 힘들어. 그러면 팁을 드릴게요. 이거 힘들지 라고 해주세요. 거기까지만. 그리고 다시 보내시면 돼요. 다음날 되면 또 그냥 괜찮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투덜대는 거죠. 아이고 힘들지 그지 여기까지만.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두시면 애가 그냥 투덜대는 거 받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날 또 애가 언제면 또 갑니다. 그렇게 아이가 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거예요. 어머님 좀 이따 보지 마세요. 시험이 어렵다 말씀드렸죠. 어머님들이 아직도 많이 오해하시는 게 중등처럼 끼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끼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이 옆에서 끼고 해도요, 아이 성적 안 오릅니다. 이유가 뭐냐? 중학교 시험은 똑같이 나와요. 아니, 중등, 김3에서 중학교에서 내신 매겨보면요, 김3의 평균이 90에 넘어요. 제 선생님들이 평균이 90에 넘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한 500개 풀면 똑같은 문제 계속 나와요. 학교 시험 그대로 나와요. 고등학교 시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외워서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외워서 풀면 4, 50점 나와요. 그럼 나머지는 응용을 해야 돼요. 근데 애들이 왜 못하냐? 자, 이제 알려드릴게요. 애들의 이 말 속지 마세요. 엄마, 선생님이 질문을 안 받아줘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질문했는데 선생님이 그걸 안 풀어줬다예요. 그럼 애들이 왜 질문하냐? 생각하기가 싫으니까. 어머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희가 좀 이따 말씀드린 여기 테스트 매일 보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안 되면 남겨요. 그러면 자, 얘들아 고치자! 그러면 애들이 맨 처음 뭐 할 것 같으죠? 고칠까요? 아닙니다. 손을 듭니다. 선생님! 왜? 풀어주세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박아 적어옵니다. 어머님, 이게 중등부 아이들이 하는 공부 방법이에요. 내가 고민을 푸는 게 아니고 손을 들어서 선생님이 풀이를 부르게 하고 그걸 적고 다 고쳤어요 하고 집에 가요. 그래서 안 좋아져요. 내 손을 안 진짜 한번 유심히 보세요. 아이가 숙제를 얼만큼 진작에 하는지. 많은 아이들이 모르겠으면 별별별별별 그리고 질문 선생님이 꼭 그대로 받아줘 봅니다. 그래서 나아지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아이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더 세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요걸 극복해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오면 그것도 시켜요. 고치라고. 애들이 왜 설명 안 해주세요? 할 수 있어. 몰라요. 개념서 펴. 그리고 저희가 10시간 남기거든요. 애들이요. 집에 안 보낸다 그러면요. 책을 펴고 공부해서 막 고치는 기적을 많이 합니다. 저 그때 깜짝 놀라요. 뭐야? 할 수 있잖아. 집에 안 보내면 고칩니다. 집에 보내주면 안 고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 고쳐도 집에 가기 때문에 안 고치는 거예요. 그럼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 주도성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지금 너무 그 과정이 연습이 안 됐어요. 특히 아이들 코로나 2년 거치면서 온라인을 봤죠? 아이들이 공부는 뭐죠? 눈으로 보는 거. 아니, 애들한테 수업 이런 거예요. 수학 다큐멘터리예요. 아, 오늘은 좀 재미가 없네. 눈으로 수학을 해요. 그리고 그걸 적는 게 수학이에요. 받아 적는 게. 그래서 사고력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와서 좀 연습을 시킬 거예요. 자, 그 결과 지금 1학년 아이들이 코로나 그 애들이죠. 자, 결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실을. 이거는 작년 대평고 1학년 1학기예요. 자, 왜 대평고 설명이 되냐? 가깝죠. 대평고가 그렇게 대단한 학교 많이 왔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잘하는 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봤더니 1등급 컷이 자 9.52등까지 1등급 시작점 100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등급 컷 94점까지 100점부터 94점까지가 1등급이에요. 하나 틀린 거. 아, 지원하죠? 2등급은 80점 훅 빠지죠? 이게 반에서 2.5등입니다. 1등과 2등 차이 점수가 엄청 벌어지죠? 5.5등은 68까지 빠집니다. 68점이 반에서 5.5등입니다. 68점. 68점이 5.5등이에요. 그럼 우리가 반에서 10등이면 40점대 나오는 거예요. 진짜 40점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시고 아니 넌 학원을 다녔는데 점수가 왜 이렇게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자 보세요. 55점 5등급 36점으로 시작하죠. 36. 자 여기는 94, 80, 68, 55, 36, 23, 15, 9 9는 심하지 않나요? 한 번으로 찍어도 9는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왜 그럴까요? 나름 아이고 이런 다 틀렸어. 심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부분은 솔직히 7, 8분은 시험을 봤다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찍어도 비슷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문제 차이로. 여기서부터는 그냥 찍어도 나오는 점수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결국 그래도 욕심 있는 애들이 하는 게 4등급까지예요. 50점까지.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50점 맞을 때 야가 아니고 와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진짜 50점 나올 수 있겠구나. 학교 평균 요즘 수학 다 50점밖에 안 나와요. 평균 50점이에요. 그러니까 50점 맞는 게 전혀 이상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는 2021학년이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올해 거 준비해드렸습니다. 자, 올해 거 준비해드렸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자, 1학년 또 했는데, 대표이 또 1등은 여전히 치열하죠. 와, 박 터집니다. 95점이에요. 그리고 2등급은 10점 팍 바뀌죠. 확실히 바뀌죠. 이게 무슨 얘기죠, 어머니? 확실히 1등급은 진짜 치열하죠. 다막 하나 틀리거나. 그 다음은 10점. 그 다음에 보세요. 73. 제가 이거 뭘 느낀 줄 알아요? 와, 시험 기가 막히게 낸다. 제가 아까 펼쳐진다 그랬죠? 9, 8, 7, 6, 5. 야. 쫙 펼쳤죠. 학교에서 이거 내가 어땠을까요? 잘 만들었다. 시험 잘 냈다. 이걸 바래요. 근데 이러면 가운데 몇 점 나와 보세요. 50점. 또 50, 60, 그점 60에서 50점 살죠? 딱 그 정도 나와요. 60에서 50점. 반에서 우리가 10점 정도 하면 딱 반에서 나와요. 그리고 70점 나와도 어머니 그러죠. 야! 이게 뭐야! 근데 반에서 5등이에요. 75점 맞았는데 엄마 나 반에서 5등인데? 아 그래? 만만치 않다는 이유를 조금은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이러다가 이제 학교가 자신감이 넘쳐서 대표님 기말에 미친 짓 하면서 애들 잘 나온다. 레벨을 조금만 더 높여볼까? 라고 해서 기말에 실험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고 아이들은 쑥대 맛이 됩니다. 1컷이 76 나온 거예요. 학교 책만 적혀 있는 거예요. 1등급 76, 2등급이 69, 3등급이 60, 4등급이 51. 자, 되게 신기한 건요. 훈장님 4등급은 또 50인데요. 자, 무슨 얘기죠? 20개가 다르진 않잖아요. 10개 푸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왜 똑같아요? 나머지 10개는 어차피 못 푼 거예요. 어느 10개나 30개나 돼요. 위에가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시험에서 아이들이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왜? 저 망했어요. 네, 7점 후반대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어렵냐? 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래, 기말준비, 2학기 준비 잘하자 이랬는데 갑자기 선생님, 찰칵! 왜? 저 1등급이에요. 저도 오우씨 망했다 이랬는데 자기 반에서 1등이라고 엄청 좋아했어요. 이게 고등학교 현실이에요. 저희도 준비를 정말 많이 시킬 수밖에 없는 안 하면 정말 좀 나옵니다. 정말 아이가 안 하면 30초 나와요. 자, 이거는 수성고입니다. 혹시 수성고 생각하실 분 있으신가요? 넘어가 될까요?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수성고 대신 네, 여기도 멋집니다. 8, 7, 6, 5, 4, 3, 2, 1. 야, 같습니다. 진짜. 점수 이렇게 펼치죠? 학교에서는 이걸 좋아해요. 이렇게 펼치는 거. 그러니까 50점 나오면 딱 4, 5예요. 어디도 비슷하죠? 자, 이거는 영국이고요. 영국 요건데, 영국, 자, 이것도 여고 들어가시면 좀 이따 말씀드리는 여고가 예전만큼 잘하는 게 많지 않아요. 예전만큼 상위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고가 시험이 많이 쉬워졌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고 대신 시험이 쉬워지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거는 화성고인데 화성고 가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뺄게요. 화성고도 미쳤어요. 화성고도 잘하잖아요. 평균 37. 저랑 제가 맡고 있는 반 아이가 보내준 카톡이에요. 선생님 이번 시험 평균 37이었어요. 시험이 왜 그따위야? 누가 잘 찍냐 대회였어요. 잘 찍은 애가 등급이 오르는. 전교 1등 하는 애가 68이었대요. 전교 1등. 미쳤죠. 화성고는 지금 애들 보고 실험하고 있어요. 풀어볼 땐 풀어봐요. 지금 고등학교 난리가 아니에요. 저 진짜 시험 들면서 미쳐버릴 거예요. 아니 평균이 37점의 시험 준비를 어떻게 시킵니까? 그리고 이걸 노력한다고 점수가 오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너무 머리가 세요. 왜 다 보여주냐면 고등학교 좀 난리도 아니다. 진짜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남았습니다. 학교 선택인데요. 자, 전기 후기 설명 좀 해드릴게요. 제가 잠깐 입시 설명해드렸죠? 이제 여기서 연결해서 해드릴게요. 전기 후기가 이제 전기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다 끝났거든요. 여름방학 때. 여기는 후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특목, 외고, 국제고, 일반고, 평균화, 비평준화, 자공고, 자사고가 모두 똑같은 날 원서를 내고 한 번에 끝냅니다. 따로따로 안 해요. 그냥 모두가 한 번에 다 동시에 끝냅니다. 어머니.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한 번에 끝낼 거예요. 그
그래서 그 일정이 자 용어 한번 보세요. 수원 학군이 있고요. 구역이 있습니다. 학군도 구역 아세요? 네, 아이고 고개 끄덕이고 다 아시는 거예요. 수원은 학군이에요. 하나의 학군. 근데 너무 크죠? 학군이 크니까 학군을 다시 구역으로 쪼개요. 그래서 수원은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각 학교의 전체 정원의 한 50%를 학군에서 뽑아요. 자, 무슨 얘기냐? 전체 정원의 반을 수원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도 광교 갈 수 있고요. 우리 아이도 영통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 자, 설명해 드릴게요. 나옵니다. 자, 보세요, 형님. 이게 다시 한번 하지만 학군이 반 정도를 수원 전체에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도 막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고 나서 나머지 반을 구역에서 뽑아요. 구역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아이들은 사실 일로 안 넘어가죠. 거의 여기서 구역과 학군을 다 마무리해버리거든요. 대다수가. 그 특이한 케이스가 있죠. 고색, 수원고, 수원여고, 영신여고. 자, 여기는 2구역이죠. 근데 보세요. 라인이 1구역과 매우 붙어있죠. 이 학교들은 특이해요. 이 학교에는 2구역 애들이 일로 안 와요. 대부분 1구역 애들이 가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반을 학군을 뽑는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얘네가 와야 되죠. 근데 반밖에 못 뽑았죠. 나머지 반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 학교는 뭐라고 했냐? 교육청 우리 좀 도와줘. 왜? 애들이 안 와 여기서. 우리 먼저 학군을 뽑을 때 수원 전체 뽑을 때 좀 많이 뽑으면 안 돼? 그래 니들은 그래라. 이 학교들은 80%를 학군에서 뽑아요. 학군에서. 즉 이 지역 여기는 어디들이 많이 온다? 1구역 애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는 1구역 애들이 쓰면 거의 가요. 2구에서 안 오게 돼요. 이런 얘기 해준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떠오르는 수여고, 영신여고는 혹시 혼내시나 이쪽 계신 분들은 고민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고 영신여고는 특별한 여고예요. 잘 모르시는 여고.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저희 모이는데 1시간이 지났어요. 정말 놀랍죠, 어머니? 저희 가벼운 얘기를 했는데 1시간이 지났어요. 네. 지루하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네. 왜냐면 오늘 들 얘기가 너무 많고요. 사실 입시 정말 한 페이지였잖아요. 그게 고등학교 가면은 한 70페이지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원하시면 오늘 풀 패키지를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럼 내일 해뜰 때 집에 가실 거예요. 진짜로 풀로 해드리면 내일 했어요. 그만큼 할 얘기가 많고 복잡해요. 근데 현재 입시는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해요. 안 가르쳐주고. 전혀 무식이 되게 많이 하면 저런 거야? 안 가르쳐주거든요. 자, 도와드릴게요. 자, 갑니다. 요거부터. 자, 없음 번호를 요거 보낼 생각 있다. 있으세요? 오케이. 어느 요거 희망하세요? 수원여고. 자, 오늘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이거 보시면요. 자, 2가지 기억하시면 되세요. 남고 여고는요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편하다. 여학생들 뭐라 뜻인지 아세요? 화장을 안 해도 돼서 좋다.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자애들 보조하는 거였어요. 요거 화장 안 한대요. 자, 한번 보시면서 학교 분위기를 보고 갈게요. 왜냐면 또 혹시 주변에서 또 원하시는 있으면 알고 계실 테니까 4개의 여고가 있습니다. 그죠? 동우, 영고, 수원여고, 영신여고. 됐죠? 자, 갑니다. 학교 분위기. 자, 영국여고 생활가는 공부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편하다. 그죠? 편하다. 편하다. 보이세요? 편하다. 정말 저희는 따로 조사했거든요. 모두 편하대요. 결국 뭐다? 아무리 그래도 애들이 남녀공학일 때 신경을 써요. 착한 신경 써요. 자, 그리고 영국여고 공부하는 분위기. 급식이 맛있다. 그 다음 이건 의미 있어요. 생기부를 잘 써줘서 별거 안 해도 모범 생기부. 종합 준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로가 좀 있거나, 그죠? 내가 진로가 좀 있거나, 아니면 활동이 좀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영국여고 괜찮은 선택일 수 있어요. 자, 학교가 산유에 있어서 뷰가 좋지만 벌레가 많다.
자, 그 다음에 동의어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정규 20등까지 예. 반을 따로 묶여서 반과 후에 따로 묶어서 반을 활동을 해줘요. 여기 들어가면 좋아요. 20등까지 들어가면 따로 챙겨줍니다. 그 다음에 시험 경쟁 치열함.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두 학교. 동의어고, 동원고는 8시 등급입니다. 학교 일찍, 한식 일찍가요. 그 다음 기억하셔야 되는 거. 등교 거리가 너무 멀면 아이들 잠자는 시간이 줄거든요. 그걸 3년 하면 애가 체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여학생들. 너무 멀리까지 보내시면 애가 맨날 졸고 있어요.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가는 시간도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1시간 가는 것이 애들이 되게 힘들어 하긴 해요. 자, 두 가지 차이. 영복은 분위기가 자유로워요. 교복 같은 거 별로 요구는 안 해요. 동의어고 교내 규칙이 엄격합니다. 굉장히 깐깐하게 잡아요. 이런 거 싫어하면 가능합니다. 네, 사립이라서 맞습니다. 그리고 동호고 옆에 붙어있죠? 동의어고랑 동원고랑 거의 분위기가 똑같아요. 동원고랑 동의어고는요, 시험볼 일정이 늘 똑같아요. 같은 시험보고 같이 끝나요. 운동장 같이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있습니다. 사립이라 쌤, 꼰대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립고등학교다 보니까 나이 든 선생님이 많죠. 그래서 그런 거 싫어하는 애들 또 가면 안 돼요. 약간 분위기가 되게 경직되어 있어요. 급식이 가끔만 맛있다. 되게 솔직한 이야기. 애들 반 얘기 엄청 많아요, 어머니들. 후배들을 써달랐더니 반 얘기를 어찌나게 써겠는지. 강제 다이어트가 된다. 메뉴만 맛있다. 뭐 이런 거. 자, 수원여고. 수원여고는요, 생기부를 확실히 많이 채워주기 시작해요, 좀. 그 다음에 수원예고라고 해서 활동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들어보셨나요? 불개미 군단? 이렇게 자주빛 쭉 하면 무슨 개미떼 같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빨강 두고 애들이 그래요. 자, 그런 데는 나름 괜찮아. 그 다음에 나중에 약하다. 교복 잘 안 잡니다.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수여고는 그렇게 막 뭐 강하게 잡지는 않고요. 활동 괜찮습니다. 시험이 쉬워요. 동물들이 좋다. 자, 분위기가 좋은데 시험이 쉽죠. 실수하면 등급 밀립니다. 한 문제 대 등급 밀립니다. 하나 틀리면 등급 다시 떨어집니다. 아,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시험이 쉽다? 등급 따기 힘들다는 소리예요. 그게 어려워서가 아니고 실수하게요. 그러니까 꼼꼼한 애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영신여고. 자, 이 학교 좀 특이해요.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수업 분위기 만족도 전반적으로 좋다가 많죠. 확실히 여고는 분위기 좋아요. 학생 만족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고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세요. 아이들 학교 좋아해요. 다만 좀 더 나옵니다. 내신 따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유는 다 열심히 하니까. 그게 가장 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수학 체감 난이도인데요. 어렵다가 주황색이거든요. 수영은 어렵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자, 매우 신기한 학교 영신여고입니다. 자, 이제 영신여고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영복 동우가 옛날만큼 어렵진 않아요, 어머니. 확실히. 이유가 뭐냐? 영복 동우가 내신 따기 어렵다 소문이 나서 상위권 여자애들이 다 빠진 거예요, 딴 데로. 그러니까 이게 항상 미달해놨어요. 그러다 보니 챙겨주면서 왔죠. 걔네가 잘하지 않죠.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안 오니까 학교에서 시험 난이도 자꾸 낮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시험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 반면에 좀 특이한 학교 영신여고입니다. 영신여고는 저쪽에 고석동 쪽에 있어요. 공옥촌도 그쪽에. 되게 외진데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굳이 멀면 보내지 마세요. 내가 통일실동 이렇게 가깝거든요. 영신여고는 아이들은 잘 못해요. 시험이 어려워요. 자, 그럼 어머니들이 그게 뭐예요? 자, 이걸 조금만 생각하셔도 그 위에 비슷하게 들어만 갈 수 있다면 계속 그겁니다. 애들 치고 못 올라와요. 이해되세요? 우리 애가 거기를 어떻게든 비집고만 들어가면 등급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요. 애들이 못 올라오니까. 그래서 저희 학원에는 영신여고 아이는 수학을 하나 틀렸지만 눈알 깜짝을 합니다. 쌤 100% 등급입니다. 왜? 애들 여기 못 올라와요. 이 점수로. 하나 틀려도 매우 안정적으로 자기는 1등이 확신해요. 그래서 영신 특이하죠. 애들은 못하는데 시험을 올려요. 이게 누군가의 장점이고 단점이죠.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과목별 난이도예요. 동우여고는 애들이 생각보다 내신 따기 어렵다고 체감입니다. 이건 아이들이 느낀 거.
영신여고는 뭐 이 정도. 수요고가 예. 수요고도 영국이 보세요. 의외로 쉽다 많죠. 영국이 진짜 생각보다 쉬워졌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짜증내요. 선생님 저 하나 틀렸는데 왜 3등급이죠? 막 이러고. 그러니까 학교 나도 잘 못하고 있어요. 애들이 예전보다 잘하지 못하는데 이걸 얼만큼 내야 할지 막 진짜 우왕좌왕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옛날만큼 어렵다 생각 안 하셔도 되긴 되세요. 다만 우리 애가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고민하세요. 쉽진 않습니다. 다 열심히 합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해드렸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솔직한 이야기. 자, 볼까요? 영고, 내신 따기 힘들지만 수능 준비는 할만하다. 생각보다 시험이 어렵지 않은 정확한 얘기예요. 생각보다. 주변 학교에 비해 입결 좋다. 쉽게 말해서 입학 결과 잘 나온다는 얘기죠. 3년 동안 안 놀고 공부할 수 있다면 추천. 적당히 할 건 문제 많아요. 왜냐면 애들 다 열심히 하니까. 그 다음에 학생이 직접 생기부 쓸 수 있어서 자기 진로에 맞는 걸 할 수 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종합 준비하기 좋은 학교. 도망가! 등급 진짜 안 나와. 국어, 과학 국어가 90점대로 4등급. 왜 그럴까요? 다 다락보다 붙어있으니까. 되게 솔직한 이야기들이죠. 그 다음에 사회 시험 같은 건 좀 쉽게 해줬으면 좋겠다. 왜 사회 같은 게 이렇게 어렵냐? 국어 과학은 쉬우면서 사회는 엄청 어렵대요. 애들이 이건 이상한 거 아니냐? 자, 동욱. 활동 많다. 공부할생이 와도 좋다. 시험 기억력이 심하다. 내신 따기 힘들다. 통화가 안 타면 멀어서 시간 오래 걸리고요. 급식이 맛없다. 남녀공학 가세요. 전 12지망이었는데 돈 모았어요. 이런 애들 많아요. 튕겨 오는 애들. 자, 수영. 생기부모 많다. 시험이 상대적으로 쉽다. 생각보다 이거보다 쉽다고 그러죠?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여고라서 수행 잘해야 된다. 대충 하면 바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꼼꼼한 아이들이 필요하고요. 이 점수로 그 등급이 싫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싸 90점! 네, 3이야. 이런 거. 근데 이 정도인데 어떻게 등급이 나와? 왜? 위가 다닥다닥 더 있어. 여기가 여고들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시험은 어렵지 않지만 조금만 밀리면 푹푹 빠진다, 등급이. 대신 분위기는 좋고요. 극도로 이분화되어 있어요. 1, 2등급 경쟁 치열. 이게 다 요즘 트렌드예요. 1, 2등급은 어디든 치열해요. 어디? 영신여고? 네. 보세요. 상위 공부하기와 격차가 심한. 이게 맞죠? 제가 말씀드렸죠?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은 학교, 못 올라가면 특별히 장점이에요. 자, 요거 끝났습니다. 남고 가겠습니다. 자, 남고. 자, 남고 좀 핫합니다. 자, 남고 중에서 요즘에 내신 따기 비추하는 곳 동원고. 동원고가 수성을 내신 따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가서 열심히 할 거니까 보내야지 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올라가는 건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애가 가서 애들 분위기 타서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안 올라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가서 올라갈 거가 쉽지 않은 학교예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중에서 내신 따위 그나마 낫다 고세. 고세권 시험이 쉬워요. 애들이 잘하지 않아요. 남고를 희망하시는데 내신 잘 따고 싶다 고세권이에요. 그럼 이 중에 수원고를 잘 안 가실 것 같고, 동원고가 작년 올해는 과거 준비했던 애들 뭐 이래갖고 잘하는 애들이 다 몰려가지고 동원고가 올해 내신이 박 터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미치려고 해요. 모의고사 1등급 나온 애들이 내신 2, 3 떠요. 이번에도 시험이 꽤 어려운데 하나 틀린 게 뭐 1등급 막 이런 식이에요. 꽤 어려워도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그래서 동원고는 혹시 하고 보내시면 생각보다 등급이 안 나옵니다. 어머님. 아시겠죠? 수성은 그거보단 좀 떨어졌어요. 그래도 잘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시험이 그렇게 안 어렵더라고요. 옛날만큼은. 야, 애들 잘 못하는 거 아니야? 수영 아니에요. 6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 저희 24명 나왔어요. 전국고사 1등급 24명 나왔대요. 자, 수성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어머니. 수성, 동원은 준비가 되지 않고 가면 깔아주기 쉽습니다. 즉 다른 학교 가면 3등급 나오래, 얘가 4등급 나와요. 잘 생각하고 보내셔야 돼요. 근데 또 재밌는 거,
애들은 학교 생활을 만족한다는 거. 네, 학교 되게 좋아요.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되게 좋은데 이제 잘 생각해 어느 게 우선이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원고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할아버지 뻘, 그죠? 동호회랑 똑같은 얘기 나오죠? 나이 드신 분이 많아요. 수성은 안 그래요. 여기는 공립이고 여기는 사립이잖아요. 여기는 나이 든 선생님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싫어하면 보내면 안 돼요. 꼰대 정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성고 남자만의 의리 뭐 이런 거 있고 급식실에서 고기 많이 준다 이런 거 있어요. 운동장 남자아이들은 축구를 할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운동장 규칙도 꼭 써달래요. 그 다음에 이과생들 많이 하는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어머님. 남고는 대부분이 이과생들이에요. 그러면 문과를 지원하면 수학 밀리고 사회 과목이 없죠. 내신 잘 안 따져요. 그래서 문과 애들은 내신 따기 죽음이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문과 쪽 희망한다면 남고는 가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수원고 진짜 100년 전통이더라고요. 100년 넘었어요. 수원고는 잘 안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자, 만족도 좋죠. 확실히 공학이 만족도는 좋죠. 진짜 공학은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죠. 내신 따기 힘들다. 그게 진짜 풀 수 없는 되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학교에 대한 걸 좋아하는데 우리 애가 얼마큼 될지 모르겠죠. 자, 시험 난이도 보시겠어요? 수학. 아이가 참 아이 매우 어렵다 생각하죠? 근데 고세고는 안 나오죠. 고세고는 어렵다가 안 나오죠. 네, 동원고 3배 정도 많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중위권에서 성적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한 4등급, 3등급 나올 것 같으면 되게 힘들게 올라가니까 위가 되게 두꺼워요. 이런 상황이다. 자, 반면에 타과목 동원고는 여전히 범위가 많고 어렵대요. 그리고 수성고도 만만치 않고 고색이 확실히 애들 평이 상대적으로 쉽다요. 학교별로 편차가 좀 납니다. 되셨나요? 자, 선배들이 말하는 자, 한번 쭉 읽어보시겠어요, 예? 똑같아요. 여고를 고대로 남고로 바꾸면 똑같아요. 내신 따기 힘들다. 분위기 좋다. 활동하면 잘 챙겨준다. 남고와 여고의 장점은 똑같아요. 그죠? 정말 신기한 게 다 각자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 수성고. 학교 융통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국어 3개 틀리면 4등급 나오는 참 좋은 학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몰려있죠? 조금만 쉽게 내면 다 몰려요. 실력이 진짜로 뭐라. 그게 아니라면 공학 가서 편하게 이게 준비해서 오라는 거죠. 준비해서 와. 동원고는 4년제 재수비를 빚었다. 자, 이제 이거 설명 좀 해드릴게요. 동원고, 수성고, 여기는 그나마 그렇고 이제 화성고, 세마고, 병정고 이제 하지 않는 이야기. 내신 따기 쉽지 않죠. 얘가 되게 잘해요. 내신이 안 나와요. 그럼 수능 준비하겠죠. 그다음 삐끗하면 뭐하죠? 재수. 재수 비율이 많아요. 그리고 재수 비율 많은 학교가 어디냐면 아까 화성고, 세마고, 병정고. 졸업생이 한 40~50% 재수합니다. 걔는 자기 4년제라고 해요. 아니, 진짜로 그래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냐? 입시교가 빡 나오죠. 입시 결과가 이렇게 써있어요. 중복 합격, 그리고 연수생 다 포함. 그래서 결과가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재수 엄청 합니다. 자, 이건 똑같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화성고도 너무 좋지만 한 번 시험 잘못 보면 재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동원고도 내신이 안 나오니까 잘해야 될 때 수능 준비하겠죠? 다시 재수하는 거예요. 재수 많이 한다 생각보다. 자, 하면서 그죠. 그래서 어디 가라는 거야. 이게 좋으면 이게 힘들고, 이게 좋으면 이게 힘들고, 그죠? 정말 이거랑 똑같죠. 왜 싸고 좋은 물건은 없는 거야? 없죠. 대신 저희는 뭘 막아드리는 거예요? 비싸고 나쁜 물건은 없도록 찾아드리는 거예요. 자, 남녀공학입니다. 이제 다 여기 있어요. 남녀공학은. 자, 이게 또 되게 신기한 게 뭐니?
남고 요구는 편하다였죠. 남녀공학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분위기가 밝다.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졌나 봐요. 분위기가 밝다, 화기애애하다, 다 그런 얘기예요. 확실히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까 남고 요구는 자기들밖에 없으니까 좀 편안하게 행동을 하고, 여기는 애들이 굉장히 화기애애하대요. 그래서 보시면 차이점, 대평은 1학기 때부터 4반이에요. 장안이랑 수일은 1학기 때는 분반, 2학기 3학기 때부터 4반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천정고도 1학기 때부터 4반, 합반이에요. 되게 웃긴 게 분위기가 밝다, 자유롭다, 연애애들 좀 있다, 애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점심시간만 되면 계단에 커플이 앉아서 이렇게 알콩달콩 꼴보기 싫어 죽겠대요. 애들이 되게 그런 화기애애 분위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평 보시면 국제교정 왔어요. 좀 편한 분위기죠. 운동장에 애들이 선생님 어떻게 고등학교 운동장이 신동초보다 작나요? 애들이 미칠라 그래요. 축구할 때 뻥참 나간대요. 이런 걸 애들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대평. 요즘에 상위권이 몰리고 있다. 1, 2등급이 두꺼워지고 있어요. 잘하는 애들. 그래서 상위권은 분위기가 괜찮은데,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상위권이 몰린다고 했지 다 잘한다고 한 적이 없죠, 어머니? 즉 이 말 뜻은 뭐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구나라고 저는 한 적이 없어요. 분위기는 비슷한데 반에서 1, 2, 3 애들이 잘해요. 옛날보다. 그래서 내신 대회가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누군가에게 기회고 누군가에겐 별로죠. 시험이 어려워. 우리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 조금 아니다죠. 시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장안. 여기보다 시험이 좀 쉬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갑니다. 좀 요거보다 쉬워요. 자, 장안의 특징은 밥이 맛있다, 급식 맛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아이가 밥이 중요하면 장안 구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유분방해요. 그리고 분위기가 잡혀있지 않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합니다. 분위기가 잡혀있지 않다. 내가 극복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은 휩쓸리기 좋다. 자, 그죠? 되게 솔직한 이야기죠. 나만 잘하면 되지. 내 주변 친구가 가자. 에이, 가자. 같이 가자. 자, 그래서 어머니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이의 3년은 고1 때 우리 아이가 첫 친구를 누가 만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어머니 중요해요. 그래서 좀 분위기 좋은 애랑 같이 다니면서 하면 그게 묻어서 2년, 3년 가거든요. 고1 때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사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3년 내내 행복해지고 싶어져요. 근데 조금은 해야 될 때 놀아버리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알 수가 없다죠. 진짜 가봐야지 알아요. 우리 애가 어떤 친구를 만날지. 자, 그 다음에 천천고. 여기는 여학생들이 좀 잘하는 게 많아요. 여학생들이 잘하고 분위기는 막 되게 좋진 않아요. 그 다음에 뭐 혁신학교 교내활동 열심히 시키고 있고, 이과 애들 확실히 좀 된다, 뭐 교실 맛없다. 그 다음에 수학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고요. 수일고. 자, 수일 조원 어머니 물어보시는데 수일 조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수일은 아이들 평 수일 공부를 합니다. 인문계지만 완전 놀자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르치는 반에 수일고 전교 1등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전교 1등이에요. 안 와요. 시험이 때가 안 해. 시험. 야, 너 왜 안 와? 네. 수학은 저 1등이에요. 야, 그래도 이번에 진짜 혼자 100점 받았어요. 전체에서. 애들 못해요. 저 딴 과목 할 거예요. 자, 무슨 얘기 되세요? 상위권 애들이 많지 않아요. 상위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의 땅이긴 해요. 근데 휩쓸리면 같이 기회를 잃어버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일은 상위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험도 쉬워요. 준비만 하면 할 수 있어요. 분위기만 알 수 있으면. 근데 애들이 다 놀아요. 애들이 다 놀기 때문에 그때 묵묵히 내 거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친구들 별로 신경 안 쓰는 애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일고 보시면 율천은 특이한 점, 학교가 매우 작습니다. 한 150명밖에 안 돼요. 한 학년이. 그래서 인원이 적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좀 이따 뭐라고 써있냐면요. 학교가 아이들 공부시키는 데 관심이 없다. 그냥 알아서 하는 거다. 그 분위기예요. 그래서 시험이 어렵지 않다. 과거에는 수업 참여도가 좀 낮았으나 요즘은 좀 나아졌다. 예전보단. 그리고 인원수가 적어서 과목 같은 인원수가 적다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보니까 인원이 적어서 좀 좋진 않아요. 자, 이제 좋다 부분에서 조금 내려가긴 하죠. 한 칸이. 한 칸 내려가기 시작하죠. 아까 여기 많았죠. 여기가 조금 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평이 수학이 빨간색이죠. 어머니 수의를 믿지 마세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엄청 쉽습니다. 이건 아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체감 난이도. 그래서 보면서 이 양심도 없는 자식들. 야, 니네 학교 쉽잖아. 어려웠어요. 징그러운 자식들. 쉬웠는데 아니 뭐 율천은 와 보통과 쉽다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리생은 쉽다는 얘기죠. 율천 어느 정도였냐면요. 고등학교인데 교과서 시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죠. 율천고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상담을 했었는데 1.6등급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이야, 넌 대박이다. 야, 우리 수능 최저 맞춰서 대학 가죠. 제가 수능 최저가 안 맞춰져요. 아니 왜? 학교 좀 쉬우니까 그것만 준비하다 보니까 실력이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 못 맞춰서 세종대수를 못 맞았어요. 정규권에가 세종대수였어요. 이게 장단점이 있죠, 어머니? 자, 대평 수학 어렵습니다. 자, 다간호 대평 어렵고 천천도 조금 어렵다고 하네요. 유천은 왜 주황색이 없을까요? 장안도 그렇게 아직 어렵진 않아요. 장안도 아이들이 막 엄청 잘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 학교 세 군데는 괜찮을 건데 단점이 있어요. 일지만 하셔서 쉽지가 않아요. 애들이 지원이 많아요. 이쪽에 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일지만 쓰셔도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알고 쓰셔야 돼요. 자, 이제 선배에 대한 얘기. 자, 여기 학교에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평 요게 나와있죠? 메뉴만 맛있다. 이거 보면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즐겁고 꼭 분위기 되게 좋대요. 빨리 갈 때. 그리고 대평에 대한 평가는 되게 거칠고 나쁜 애들이 별로 없대요. 학교에.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대해서 좋아해요. 그럼 그런 애들이 있는 학교가 어디냐? 이제 저기 영생이나 숙지나 수의 이런 데 좀 이렇게 좀 거친 애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교통 편하다. 내신 따기 힘들어진 맞죠? 수학이 요즘 갑자기 확 올라갔다. 시험 난이도가 특히 수학. 잘하는 게 몰리면서 시험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요. 쌤들은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나 여기 나와있죠. 중간 성적대에 대해서 내신 따기 힘들다. 자, 장안. 내신 따기 옛날보다는 쉽지 않다고. 수능 준비 알아서 해라. 네. 천천. 적당히 놀면서 해도 내신 따기만 하다. 그죠? 천천히 약간 그런 학교예요. 애들 열심히 하진 않아요. 분위기 별로. 솔직한 얘기죠. 그리고 이게 너무 웃겼어요. 아롱, 다롱, 초롱, 대화하는 수학 프린트 킹받아. 이게 무슨 소리냐? 천천고 선생님 한 분이 수학 이렇게 블록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수학 문제를 낼 때 창작을 하셔서 아롱이, 다롱이, 초롱이 세 명에서 대화를 하는 수학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롱이가 막, 야, 이건 이거잖아. 그럼 다롱이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천천고에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희 학교 시험이 왜 이래요? 아롱, 다롱, 초롱이 나와서 한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시험은 뭐, 다른 학교보다 수업은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자, 특징 세 학교 다 비슷합니다. 수능 준비 알아서. 수능 수시 추천 정시 비추.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 내신에 집중한다는 얘기죠. 어머님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다른 학교는 수능 준비 다 해줘요? 안 해줘요. 어머님, 수능 준비는 학생이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해줄 걸 기대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입시 준비를 하셔서 고2 때 좀 방향을 잡으시고 우리는 정시다. 그럼 따로 준비를 하셔야지. 학교에서 보내줄 거다? 그럼 큰 착각입니다. 학교는 무조건 내신하라고 합니다. 끝까지 내신하라고 합니다. 수능처에서 안 나오는 건 그 아이 잘못입니다.
학교 너무 믿지 마세요, 어머니. 아이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수일고. 살짝한 얘기죠. 학습 분위기 아쉬움. 생기부 체험할 활동도 별로 없다. 생기부 잘 못 쓰는 느낌도 온다. 벼락치기만 해서 장등은 나온다. 여기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형님. 애들 진짜 많이 놀아요, 수일고. 그 다음에 내신으로 각오할 친구는 추천.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수능 초잖아요. 분위기 휩쓸리는 학생은 절대 오지 말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과생 오지 마. 잘 못하는 게 많죠. 이과생 많아. 근데 이과생도 그냥 요즘 반 정도 되거든요. 그냥 잘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직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한 3에서 2등 노려보시면 할만해요. 유천, 학교가 공부를 안 시킨다. 우리 학교 말고 좋은 학교 많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끝났고요. 자, 이제 나머지 5개 학교입니다. 아이고. 자, 여기서 이제 좀 비교해드리고 첫 번째 2개 학교예요. 호메실 쪽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드릴게요. 7번 호메실은요, 원래 호메실 쪽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초창기 때는 7보고가 막 애들 막 사고치들 많고 학교 분위기 되게 우수했거든요. 그래서 평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바뀐 교장선생님이 보수죠. 네, 교장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와서 처음 한 일이 뭐냐? 학교 분위기 쇄신. 사고치는 다 자퇴처리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학교 분위기 꽉 잡고 학교를 막 바뀌기 시작하고 있어요. 7보가 과학중점학교거든요. 활동도 막 시작하면서 요즘 평은 7보가 훨씬 낮다변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훨씬 좀 더 낫다 했는데 요즘은 7보가 좀 더 낫지 않냐 분위기예요. 학교 시험도 7보가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근데 다시 한번 하지만 조금 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들은 시험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예전에는 너무 쉬웠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노력만 하면 내신 딸 수 있다. 그리고 활동 과학 중점반. 그래서 난 이과 쪽 그쪽 좋아하면 괜찮습니다. 학교 좀 깨끗합니다. 학교 지금 얼마 안 됐어요. 반면에 호메실 내신 따기 쉽다. 맞습니다. 호메실은 뭐 분위기가 그냥 편한 학교. 그래서 여기 가서 가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집이 그쪽이라면 내신 따기 괜찮은 학교. 자, 조원. 수일과 비교할게요. 수일보단 조원이 활동도 잘 시키고 시험도 어려워요. 잘하는 애들도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조원동에 살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더 좋은 걸 가고 싶다? 조원을 가시는 게 낫고요.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가고 싶다? 수일 보고 가셔야 돼요. 대신 수일은 활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신으로 가야 돼요. 교과로. 그러니까 우린 진로도 모르겠고 그냥 우리 내신으로 갈 거야. 그럼 수일 괜찮으세요. 그리고 애들 신경 안 나면 우리 애는 그냥 나는 그냥 공부해서 갈 거야. 이러면 수일 괜찮고요. 활동도 하고 싶으면 이러면 조원 가셔야 돼요. 대신 내신 따기 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활동이 확실히 좀 많이 되어 있고요. 활동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장려주셨다고 하고요. 이것도 애들이 급식 메뉴만 어려워요. 메뉴가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3개 드렸죠? 네. 자, 이제 숙지. 숙지 가깝죠? 숙지도 분위기는 수일이랑 비슷합니다. 애들 엄청 놀아요. 자,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분위기가 밝다. 분위기가 경쟁으로 과열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죠? 다 못하는 소리죠. 왜 과열이 안 될까요? 그리고 수학을 제외하고 시험이 쉽다. 자, 공통된 얘기 나오죠. 수학이 다 어려졌다. 다 똑같은 얘기 나오죠. 아니, 진짜 그게 사실입니다. 모든 학교가 수학 시험 난이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그냥 되게 뻔한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영생. 영생은 어머니들 좀 이제 잘 모르시는 학교가 많으신데 영생 좀 분위기 설명해 드릴게요. 영생은 사립고로고요. 영생이라는 게 기독교에서 이터니티 말하는 거죠. 사립고여서 여기는 채플, 아침마다 찬송가부로 갑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싫은데 그거 보내시면 안 돼요. 아침마다 찬송가부로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징, 1학년 때 남녀 분반이에요. 그리고 영생은 남자 건물이랑 여자 건물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자기들이 남구용 것 같아요. 여자애들 만날 일이 없으니까 남구용 분위기를 받게 된대요. 그래서 남고 같은, 여고 같은, 남녀 교류 없음. 그리고 굉장히 생각보다 보수적입니다. 기독교 학교. 그리고 예비 시간이 있다. 어느 순간 있어야 된다. 네.
교복 예쁘다? 이런 것도 있어요. 영생도 어떤 느낌이냐면 대표형처럼 상위권을 잘해요. 상위권. 수학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는 무슨 뜻이냐? 동원, 수성만큼 어렵습니다. 27문제 나와요. 그래서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학교예요. 그래서 그거 괜찮으시면 보내셔도 돼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수업 분위기가 한 칸 내려갔어요. 이쪽으로 가면. 숙지고 분위기가 확실히 안 좋죠. 숙지고는 분위기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대신 애들이 다 놀아서 내신 따기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일 너무 멀다? 여기 숙지고 보내줘요. 자, 근데 솔직한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수학은 빨간색은 거의 없는데 영생은 빨갛죠. 영생은 빨갛거든요. 호면시는 주황색도 없죠. 애들이 양심은 있어요. 네. 호면시는 양심은 있어요.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요. 그래서 내가 노력만 한다면 돈이 나와요. 할만해요. 자, 이제 탐험 보시면 조원 확실히 어렵죠. 숙지고는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숙지고 좋은 건 아니에요. 호면시? 네. 7호가 조금 뭐.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숙지고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자, 내신 따기 쉽고 수업할 때 다 자는 분위기. 솔직하게 다 자는 분위기. 문과반 수업 분위기 더 안 좋다. 왜? 잘하는 그 사람이 가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수준이. 자, 이 다음 보세요. 물리원 지필 프린트만 외우면 만점. 근데 이걸 왜 줄까요? 애들 공부를? 자, 이걸 보시고 보면 아이고 학교가 왜 그래가 아니고 생각을 잘 하셔야 되죠. 이게 잘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애가 지금 뒤중한 능력이 없다면 학교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거의 후반부니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우리 애가 좀 잘 못하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괜찮겠냐?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알려드릴게요. 5월 첫 시험이요. 그럼 왜요? 5월 첫 시험에 잘 보잖아요. 담임선생님이 애를 불러요. 이렇게 말해요. 넌 우리 반의 유망주다. 선생님은 널 믿는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중학교 때까지 그런 얘기 들을 애가 없거든요. 왜냐면 중학교 때는 다 점수 잘 나오니까.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너 믿는다고 하죠. 애들 눈빛이 바뀌어요. 기대를 하니까 엄마, 선생님이 나보고 너 기대한대. 그럼 애들이 그때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선생님 날 믿기 때문에 노력을 시작해요. 요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다시 내신 따기 좋은 학교 가셨다면 5월 중간고사에 올인하셔요.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면 아이가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합니다. 공부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거든요.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죠. 중학교 때 다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담임선생님이 부르더니 너를 선생님 기대하고 있다. 그럼 애들이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담임선생님이 격려해주는 선생님 있죠. 야, 너 되게 잘한다. 선생님하고. 그럼 애가 갑자기 나도 정말 해볼까?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정말 중요한 애들의 경험이에요. 근데 반대로 첫 시험을 망하면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자, 숙지고는 애들 좀 많이 놉니다. 자, 나 있죠? 자유분방이어서 비추천. 확실히 분위기가 별로라는 얘기죠. 수일도 그렇고 숙지고 분위기 별로예요. 자, 영생. 남자반 분위기 좀 심하다. 예. 영생은 여학생들은 괜찮은데 남학생들이 좀 거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감안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렵지 않은 시험과 수행평가는 자, 시험은 어렵지 않은데요. 근데 뭐라고 했죠? 수학은 제대로. 수학만 미친 듯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사립인 만큼 선생님들이 학교 오게 계셔서 대입을 잘하신다. 오케이. 1등급은 어렵겠지만 2, 3등급은 노력하면 된다. 또 할만하다. 자, 좋아. 공부분이 좋다는 얘기는 안 해요, 어머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난 거라고 했죠. 막 조언이 엄청 좋을 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7보. 공부분이 아니다. 수업 시간 매우 시끄럽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좋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호메시, 여러 지금 되시면 분위기 가보시죠? 애들 어떤 분위기인지. 그러면 애들이 어디서 하냐?
하고 나서 그런 분위기 잡고 가요. 학교가 엉망입니다. 애들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학원에 오면 내가 되게 부족해 보이는데 학교 가면 제가 에이스예요. 애들이 다 저한테 주문해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약간 아직 부족한데 학교 가는데 내가 다 풀어줘. 그럼 애가 이제 뭐냐면 분위기를 학교에서 분위기 기대하시면 안 된대요. 그 분위기를 학교가 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서 이제 뭐 스터디 카페 보내든지 학원 가서 분위기 그렇게 찾아야지. 그런 것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노래들 많다. 주변에 성적이 열의가 없어서 공부하고 싶지 않죠. 이게 솔직한 얘기잖아요. 주변이 다 열의가 없죠. 시험 때인데 그래? 열심히 해 하고 놀러 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도 놀까? 어렵다. 그죠? 네. 자, 이제 마지막 뭐 했는데 105분이 지났을까요? 자, 빨리 낼게요. 그거는 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커리큘럼. 자, 이 관련된 것들은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거에 사실 필요합니다. 어머님, 아이들 지금 뭐, 이거 해야 돼요. 독서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애들이 지금 수학 문제를 읽고 뭐 할 뜻을 이해 못합니다. 진심이에요, 어머님. 저희가 뭐 하는지 알아요? 자, 얘들아, 봐봐. 이 문제가 원이 있어. 직선이 있을 때 요거 구하는 얘기야. 정말 심각합니다, 좀 아이들. 국어를 읽고 해석을 못합니다.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게 농담이 아니에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책을 읽으려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자, 집에 가서 빨리 책을 읽자. 보고서 필독서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아이들 안 읽을 거예요. 이유는 재미가 없어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재밌어야 되죠. 근데 첫 출발이 좋은 책을 하시면 안 돼요. 마치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매일. 근데 가면 일단 재밌어요, 신나고. 근데 가서, 자, 아령 드세요. 아령 100개 하겠습니다. 네? 100개 드세요. 건강에 좋아요. 하고 싶으세요? 가기 싫죠? 똑같아요. 재밌어요. 일단 재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책을 읽게 되는데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거의 핸드폰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핸드폰을 몇 시 이후로 놓고 가는 연습부터 시켜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애들 책을 왜 안 읽냐? 집에서 책 읽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책을 안 읽는데 걔가 읽을 리가 없잖아요. 진짜로 그거예요. 가족들이 다 같이 읽는 분위기 읽어요. 근데 아무도 안 읽고, 예를 들어 엄마 아빠는 핸드폰으로 책 읽어. 그죠? 그리고 드라마 보시면서 공부해. 자, 엄마는 드라마 보면서 빨리 안 들어와! 자, 이게 제일 사실 그거예요. 이상한 건 아닌데요. 아이가 책을 읽으려면요, 분위기가 잡혀서 같이 읽는 게 되는데, 아이가 그런 적이 너무 오래됐죠. 초등학교 이후 책을 읽은 적이 없죠. 그럼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다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어머님. 한 번에 1시간 이게 아니고요.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무조건 책을 피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시작은 재밌는 책이어야 돼요. 소설책도 좋고 뭐든 상관없어요. 만화책은 안 됩니다. 너무 글을 안 읽어서 아이들이 해석을 못하고 독해가 안 돼요. 이건 정말 치명적이고요. 뭐 좋은 뭐 그래서 뭐 매일 국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그건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약간 그거는 시간 관계상 오늘 벌써 시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고민 좀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이거 내신 대비 책인데요. 이거는 학원에서 워낙 오랫동안 해왔던 거고 기출이랑 다 만들어서 책 드립니다. 학원에서 자체교재 만들고 있고요. 입시 컨설팅 해드립니다. 수시, 정시, 3학기까지 다 해드려요. 고1, 고2 때 상담 무료로 다 해드려요. 학원에서. 네,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저희 성관 씨가 따로 또 계시거든요. 입시 컨설팅 다 해드립니다. 학원에서. 어디 안 가셔도 되세요. 입시 컨설팅 받으시는데 3시간에 40만 원이세요. 엄청 비싸요. 저희가 그거에 실어서 아예 10년 전에 교육을 갖고 와서 지금 계속 저희가 하고 있어요. 저희 이 지역에서 아주 잘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은 이제 저 오시면 전부 다 밴드 가입해서요. 그날 수업 영상 찍은 게 바로 그날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복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이 다 영상에 그날 올라가기 때문에 복습도 가능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이 6시부터인데 어머니들이 왜 1시간 땡겨줬어요 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수업을 6시부터 7시 20분까지 해요. 그리고 10분 쉬고 확인 테스트랑 다 연습시킵니다. 그럼 9시 끝나잖아요. 왜 1시간 땡겼어요? 요때 아이가 통과가 안 되면 남겨서 보충학습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냐? 이걸 집에서 고치고 싶더니 안 고쳐요. 두 번째, 집에 가는 걸 아니까 열심히 안 풀어요. 그럼 막 찍어요. 그래서 뒤에 1시간 남겨요. 그래서 요거가 어린이들이 애들이 막 그래요. 엄마 너무 시간 남긴데. 자, 말씀드릴게요. 40명이 시험 보면 한 3명, 4명 남아요. 대다수는 가요. 그럼 그 애들 뭐냐? 25개 푸는데 막 8개씩 틀려요. 그럼 걔는 남겨요. 그래서 뭐 하냐면 옆에서 도와줘요. 직접 고치게. 되게 신기하게 애들 잘 고치고요. 애들 막 난리치는데 분위기 되게 좋습니다. 손도 질문도 하고. 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 확인해서 보내드릴게요. 요때가 제일 중요한 수업이에요. 자기 손으로 풀어보는 시간. 이거 꼭 필요한 시간이니까 그래서 생긴 겁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자 이제 아이들 교육과정입니다. 자, MA반은요 수학하랑 수학상 이렇게 같이 나가실 거예요.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일단 겨울까지 1년치 커리큘럼이 마무리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3월부터는 어머니들이 이것만 해요? 자, 고등학교 아이들은 학기 중에는 선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애들이 불안해요. 이런 거죠. 선생님, 기말 준비하면 안 돼요? 왜? 기말이 너무 약해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 선행은 거의 방학 때만 나와요. 현실적으로 애들이 그걸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1년치 해놓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1년치 해놓고 여름, 겨울에 진도 나오고 또 1년치 해놓고 여름, 겨울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되시고 여기서 이제 특강, 선택 특강을 들어가세요. 선택 특강. 그래서 만약 원하시면 수학원 특강이 깔려요. 원하시면. 그래서 선택 특강은 나중에 안내가 될 거고요. 나는 우리 아이가 지금 원한다, 해보고 싶다. 그럼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다 비어있고 그 다음 수업이 저희는 담임, 부담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쌤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담임생 50분, 부담생 50분. 근데 고등학교에선 50분째 수업을 하면서 수업을 할 게 없어요. 너무 짧아서. 그래서 평일은 담임 선생님만, 화목 담임 선생님, 주말에 부담임 선생님. 이해되세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 부담임 선생님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왜 과정이 여러 개예요? MA반은 부담임 선생님과 3개가 다 똑같은 수업이어서 시간을 옮겨서 들을 수도 있어요. 단과식으로. 무슨 아시겠어요? 이 수업과 이 수업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이거 못 들었어. 그럼 이때 수업 보셔도 돼요.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과목이 수업이 안 맞네? 이리로 옮기셔도 돼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 수학 하실 거고요. 부담임 선생님 수학상 하실 거고 그 다음에 3월에는 쭉 수학상 합니다. 자, 그 다음에 MI랑 NG는 자,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이들이 아직 수학생이 잘 안 접혀 있어요. 수학상이. 그래서 겨울에 수학상 하고 선택 특강이죠. 나는 수학과 좀 하고 싶다. 그럼 수학과 붙이시면 돼요. 다만 아이의 학습 역량에 맞춰서 제가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어머님, 아이가 수학까지 하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셔도 될 것 같다. 하셔서 할 거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수학상만 하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개념 나가시고요. 여기서는 연습시킬 거예요. 한 주 동안 배운 거 연습 계속 복습시키는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 나중에 나눠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요거 뭐 들으셔도 되는데 아이랑 한번 겨울에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방학 특강은 1월부터 시작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안되시면 1년치는 나가실 거고 그래서 겨울까지는 진도에 문제 없도록 만들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짧죠. 3주밖에 안 되거든요.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냥 계속 내신대기만 해요. 그렇게 진행됩니다. 요거는 저희 1학기 결과인데요. 애들 그냥 1등만 적어본 거예요. 점수 보시면 뭐 애들 잘하죠. 그만큼 저희가 잘 시켰고요. 지금까지 애들 저희 믿고 다 해줬고 지금 보시면 이제 T 레벨이 최상위권 레벨이 되고 이제 P 레벨 좀 내려가요. 근데 어린이들끼리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 2등급 받고 싶다 하신다면 이번 겨울에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이유가 뭐냐면 이미 많이 했던 애들이 대학 또 합니다. 원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뒤집으려면 잘 때 놀아야 되잖아요. 이 마음에도 안 놀아요. 그죠? 우리가 따라가려면 얘를 놀아줘야 되는데 얘는 더 열심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생각보다 좀 더 많이 해야 어쩔 수 없이. 근데 아이들이 싫다고 할 거예요. 이런 얘기합니다. 엄마, 이번 겨울이 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저 그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정말 솔직한 말씀 드릴게요. 겨울의 마지막 기회를 놀면 1년 내내 못 따라갑니다. 진짜 어머니는 팩트예요. 3개월 놀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백지에서 공부수가 다 사라졌죠? 다시 출발한다고요? 1년 내내 따라만 하다 끝납니다. 절대 그건 아니고요. 아이가 그럼 조금 쉬게 해주시되 시키면서 쉬게 해주시는 게 맞아요. 아예 스탑을 시키면 그걸 다시 복구하는 3개월 이상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좀 힘들어하면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좀 이 정도만 하시는 게 맞지, 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아예 스탑을 시켜주시면 정말 고1 딱 끝나고 나면 힘들겠다는 게, 이건 아닌데. 후회하는 건 엄청 많은데요. 언제 오냐면 5월달에 딱 오세요. 원장님, 저희가 1월에 그만뒀었는데 너무 깜짝 놀라 결혼하다. 그렇게 오시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갈 때 너무 오래 걸려요. 5개월 동안 빠진 걸 제가 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좀 힘들다고 하시면 얘기해 주셔서 그래서 테스트 통과를 뺀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좀 스트레스 받으면 그걸 빼는 거. 테스트 같은 것들을 증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 얘기 해주시면 상황에 맞춰서 조율을 해드려요. 저희 목표도 아이를 끝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겨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부하는 습관, 생각하는 힘. 아이가 하는 힘을 키워야 돼요. 처음에 되게 싫어할 겁니다. 이렇게 말할 거야. 숙제가 너무 많아. 숙제가 많은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적었던 거예요. 고등부는 그렇게 안 시키면 방법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중등부 때처럼 시키면요, 원하는 등급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좀 준비했던 거 다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제 학교가 발표가 되실 텐데 원서를 언제 쓰시냐면 12월 15일에 쓰실 거예요. 12월 15일에 마감이거든요. 학교 발표가 1월 31일이에요. 학교 1월 30일에 나옵니다. 그럼 이제 2월에 오실 건데 그때 저희가 고등학교 가실 때 필요한 아까 그런 입시교육을요 본격적으로 해드릴게요. 2월에 제가 어머님들께 학교 발표되면 요렇게 준비하십시오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하고요. 혹시 고등학교 관련해서 너무 궁금한 거 많으시면요 학원에 전화 주시면 제가 입시 상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관 상담 해드릴 테니까 잘 이용하시고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 잘 해놓겠습니다.